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19일 신규 상장하는 롯데렌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롯데렌탈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7월달 이후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악조건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수익권을 준다라는 그 분위기를 믿고 균등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분위기를 믿고 비례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전한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균등으로 청약을 했고요. 7월달 이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어떤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상승을 보여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14개 종목과 롯데렌탈 총 15개 종목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업종을 체크하자면 롯데렌탈은 국내 종합 렌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렌터카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서비스들로 또 매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사무용품, 그리고 사업장에서 쓰는 용품,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거, 그리고 각종 프리미엄 용품들을 렌탈을 해줍니다. 주관사는 NH 외 7곳, 총 8곳에서 공동 주관을 했고요. 총 상장 후 주식수는 3,663만 주, 공모가는 5만 9천 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조 1,614억이고요. 개인 경쟁률은 65대 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균등 비례 배정에 180만 주씩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사주가 미달이 나면서 216만 주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균등 비례 배정 결과를 봤을 때 균등 배정은 2주 확정 54% 확률로 3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132대 1 정도가 되었습니다. 총 청약을 위해서 들어왔는 증거금이 8조 4천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거죠. 별로 높은 흥행은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흥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 경쟁률도 218대 1로 흥행에 실패를 했고 의무 보유 확약은 4.07% 신청했지만 최종 9.3%로 확정이 되었고 비율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개월 차 때 약간 보호이수 물량이 몰려있긴 하지만 다른 기간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크고요. 근데 이 큰 상태에서 테마도 아쉽고요. 그리고 그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1235만 주로 전체 물량의 33.71로 조금 많은 물량들이 유통이 됩니다. 특히 우리 사주 물량이 들어오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이 7,287억으로 일반적인 IPO를 진행했는 결과치로 봤을 때는 머타나 롯데렌탈이 상승이 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7월달 이후에 많은 14개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좋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수익권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롯데렌탈도 한 10%에서 30% 정도의 수익은 보장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7월달 상장했는 것 중에 오비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어플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플랫폼이고요. 공모가 14,300원, 시초가 19,200원, 최고가 24,450원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 종목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47.78%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고 살짝의 수익권은 주겠지만 큰 하락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굉장히 큰 수익률 약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의 수익을 내줬고요. 실제로 비율은 나빴지만 경쟁률 같은 것들은 흥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SD 바이오 센서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도 롯데렌탈의 2배긴 하지만 5조로 대형 종목이고요. 유통물량 비율도 32.27로 롯데렌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덩치만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도 한 그 정도 되겠죠. 경쟁률을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 모두 흥행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2,000원이었는데 66,700원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30% 정도의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렌탈이 많이 주면 30% 정도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약간 SD 바이오 센서가 기준이 되었고요. 롯데렌탈하고 다르게 진단키트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바이오 느낌도 나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자,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기준되기는 어렵고요. 유통물량 비율이나 이런 상장일 유통물량 총금액이 조금 크다라는 점이 단점은 있지만 워낙 테마가 좋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생각보다 장 초반입니다. 지금은 뭐 62,000원까지 찍었었고 지금 5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장 초반 기준으로 39,600원까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한번 찍어주고 가격이 떨어졌다 횡보하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와줬죠. 자, 맥스트는 메타블럼 테마 좋고 메타버스 테마 좋고 공모가 15,000원 그리고 뭐 시가총액 그리고 비율 상장일 유통금액 흥행까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맥스트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자, SD 바이오 센서에 이어서 에브리봇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 테마 아쉽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다른 로봇 청소기들하고 큰 차별화를 못 느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장한다고 좋게 포장은 했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공모가가 36,700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2237억이고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금액은 나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장일날 총금액으로. 하지만 흥행에 실패를 했고 심지어 공모가에서 90%에서 시초가가 잡혔습니다. 근데도 덩치가 작다 보니까 주포들이 살짝 슈팅을 주면서 수익을 주고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에브리봇은 그나마 수익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덩치가 작았다. 뭐 요런 점 하나에 딱 하나의 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있었지만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덩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롯데렌탈에 거의 뭐 8, 9배 정도 되는데 사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으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죠. 하지만 기관 흥행까지는 만들어 놓고 갑자기 적정 가격이 24,000원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개인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흥행에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봤었고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덩치가 크다라는 단점 그리고 개인 청약이 흥행이 실패했다라는 단점은 있었지만 결국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스펙은 최근에 스펙주 이상 현상 때문에 그냥 나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흥행도 나름 괜찮았고요.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다소 큰 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좋은 테마와 그리고 비율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관들 흥행 개인은 조금 아쉬운 성적이긴 했지만 기관 경쟁률의 흥행에 의해서 한 20-30% 정도의 또 수익을 실현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사인데 안 좋은 악조건을 거의 다 뭉쳐놨다고 보시면 되죠. 시총 너무 크고요. 비율 나빴고요. 상장일 유통물량 비율이 좋았는데 많았는데다가 경쟁률도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90%에서 시작을 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켜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크래프톤은 사실 90%의 시초가가 잡히고 여기서 추가로 30% 마이너스 30%가 나와도 사람들이 뭐라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종목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39만원 정도면은 살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40만 500원에서 반등을 줬었고요. 다시 하락을 했는데 44만원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크래프톤이 지켜주는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은 떨어져야 되는데 버텨주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에 그냥 좋은 흐름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밑으로 하한가에 다시 하한가를 가는 이 흐름을 가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시초가 하한가는 형성이 되는데 그냥 올려버리네. 시장은 아직 신규 상장주를 계속 띄워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용 AI 플랫폼으로 테마부터 그런 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통물량 비율이나 금액 이런 조건들이 좋았기 때문에 한 70% 많으면 100% 정도까지 수익은 안 주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따상을 가버리는 위험을 보여줬었고요. 이것도 뭐 좋은 흐름을 예상한 건 맞지만 따상까지는 못 갈 것 같은 종목이 따상을 갔다.
이런 점도 시장이 좋아 보이는 느낌 중에 하나고요. 플래티어는 워낙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상대로 따상을 가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갔었습니까? 상한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가격 조정을 봤더니 다시 상한가를 찍었고요. 엠노도 사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으로 기존 주주 물량이 많아서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가격 조정이 기준가가 25,050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초가를 팍 띄우고 또 그 위로 고가를 확 올려주는, 그 뒤에 23,1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중이지만 생각보다 이런 큰 수익권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많죠. 하지만 예상외로 흥행을 했고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확보를 해줬고요. 한컴라이프케어도 악재가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흥행이 실패를 했지만 나름대로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봐줄 만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종목이 좋은 수익률을 줬고요. 자, 롯데렌탈 같은 경우 그래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아직 알 수 없죠. 공모가 59,000원, 사업 아쉽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확 늘어나긴 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린카라는 시장이 새로운 시장에서 큰 매출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크게 성장할 만한 테마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시가총액도 크고 비율도 약간 높은 편이고 흥행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만 딱 봤을 때는 앞만 봐도 롯데렌탈은 균등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시장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예를 들어 70% 갈 종목이 따상을 가버리고 야 이거 완전 마이너스 90%에 뚝 떨어질 줄 알았던 종목이 예상외로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지도 않고 특정 구간에서 유지해주는 힘을 만들어주고,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현재 공모주 시장은 확실하게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린카 시장이 성장되지 않는 이상 롯데렌탈이 추가적으로 큰 성장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상장일날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권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을 했었고요. 하지만 7월 상장했던 종목들 검토 시 전부 다 한 가지 정도 수익권을 줬던 애들은 한 가지 정도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롯데렌탈은 그런 종목들하고 다르게 좋아 보이는 조건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에브리봇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맞네. 에브리봇하고 조금 유사하게 갭이라든지 시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격을 올려주면서 그때 이제 올려주는 힘이 한 10% 정도의 수익권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진입할 생각은 없고 만약에 이런 수익권을 형성해 준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상 롯데렌탈에 대해서 기존 상장했던 종목들의 흐름하고 조건들을 비교해 봤는데 저 자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조금 괜찮게 봤거든요. 그리고 또 맥스트나 플레이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을 지금 또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금 얘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조금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도 영상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은 복잡할 수 있었는데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